남녀 평등 혹은 연함 평등, 합해서 성별 평등.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각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받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저열한 행위라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성별로 나누어 우리를 어리둥절 깊은 빡침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한 무리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레디컬 페미니즘, 다른 이름으로는 급진적 여성주의, 급진적 페미니즘, 과격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들은 골 때리는, 그러나 정치적 권력을 이미 확보해버린 이념운동가 그 부역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 법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동등해지고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동등해지면 세상의 차별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에서 이러한 진전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불평등과 성차별이 지속되자 남녀 간의 불평등은 여성의 주체적인 활동과 선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즉 남성 중심 사회로 인해 생기는 남녀의 사회적 권력 차이, 젠더 권력 때문에 생긴다는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으로 힘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 젠더 권력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 등이 더욱 심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들과 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성별 대립, 역차별,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는 존재 부정을 하며 이제는 정치적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레디컬 페미니즘.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이 급진적 그리고 근본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본질은 각 종교 종파의 급진적 원리주의자들의 의식체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믿음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믿음 혹은 쬐끔만 달라도 다 죽어라라고 하는 종교적 원리주의자들의 폭력적 급진주의, 그리고 타고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죄다 싹 모아서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까고 밥줄을 끊고 사회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폭력적 페미니즘. 같은 여자라도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며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페미니즘.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는 아닐지 몰라도 이란성 쌍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우와 극좌는 서로 통한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면 이런 천박한 젠더주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옆 섬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의 물결이 밀려오던 1960년대 일본에서도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일본 공산당과 연관된 적군파의 테러로 인하여 같은 좌파 계열로 몰린 페미니즘 운동도 함께 몰락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제의 거품이 거치면서 1990년대 초 페미니즘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남성 가정의 힘이 약해지며 여성의 사회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성별 불평등이 사람들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걀을 얻기 위해 닭의 배를 가른 무식한 농부의 마음으로 평등을 넘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 공격을 함으로써 2000년대를 넘기지 못하고 대몰락을 해버립니다. 사귀다가 열받으면 성추행범으로, 생긴 게 기분 나쁘면 성희롱범으로 각종 성폭력 혐의로 남성들을 공격하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한 것입니다.
눈알만 잘못 굴려도 사회적 매장을 당하니 니뽕의 남성들은 스스로들 알아서 땅을 파고 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식남, 단순히 여자에 관심 없는 독신 남성을 놀리는 말이 아니라 썩은 고기를 먹고 탈나느니 그냥 풀 뜯어 먹을 게로 발전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망가, 애니메, 걸그룹, 1인 식당, 쬐꼬만 1인 거주시설 등의 강력한 소비층이 되었고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해먹기 위해 모두들 몰려들고 또 소비하고 또 몰려들고 여자 없이도 잘 살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자 없이 사는 방법을 광고하게 되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하고 니뽕은 급격한 노령사회로 진입하여 잃어버린 10년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성인권은 전보다 더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고 포르노 산업은 세계 최고, 강제로 혹은 속아서 포르노에 노출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둔감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일본 페미니즘은 여성 혼자 즐기는 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운동이 여성 전용 성기구 판매 사업으로 발전하였고 그 동력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로 공급받는다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가에 습기가 도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왜, 어쩌다가, 뭐 땜시 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몰락한 레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특별히 성범죄자라서? 특별히 젠더 문제에 무식해서? 특별히 여성들이 세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본에는 없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독재. 박정희와 전대가리, 노태우를 통과하며 민중들이 군사 독재에 대항해 목숨 바쳐 싸우던 과정에서 고양이 손, 쥐손, 강아지 손이라도 가져다가 투쟁의 연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여성단체들이 단체, 정부, 정당 안으로 진입하여 그 세력을 만듭니다. 이제 그 세력은 양성평등을 뛰어넘어 실력과 능력에 관계없이 정치적 성장을 추구하며 그 무기로 일본 페미니즘이 사용했던 전 남성의 잠재적 성범죄화를 시도합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대한민국도 니뽕과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 거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역할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성별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계급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일본과는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성임에도 여성을 앞세우지 않고 여성으로 살아온 경험을 탓하지도 않으며 실력과 능력을 뿜뿜하는 여성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추미애, 손예원, 김진애 등등 많습니다. 저는 저분들을 응원합니다. 더 높이,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남자 여자 모두들 화이팅! 그러나 진짜 성꼰대들은 안 화이팅! 노단이의 생각TV에서는 이성에게서 받은 고마움에 대한 평범한 제보를 기다립니다.